주말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비트의 가자의 진입니다. 비트코인 두 달 기준 최고점이 8,874달러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10위권 암호화폐도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비트코인 최고치를 기록하기를 바라며 먼저 오늘의 암호자산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코인마켓캡 기준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조 3천억 원이 오른 284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일 대비 1조 7천억 원이 오른 188조로 전체 마켓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상위 거래소들의 현재 시간 비트코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12시 기준 업빗의 비트코인 가격은요, 전일보다 1%가 내린 8,624달러로 상위 거래소들 중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크라켄은 전일보다 0.9%가 오른 8,983달러를 기록해 상위 거래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상위 거래소들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8,891달러이며 각 거래소가 가격 편차는 3.3%에서 4.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차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33만 9,587원에서 41만 6,081원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한 주간 있었던 국내외 비트코인 소식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바로 국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야 가자! 첫 뉴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암호화폐 시장 조사업체 알케인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 올해 첫 주 동안 일평균 거래량이 126% 증가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한 주간 트랜잭션 수는 5%, 거래 규모는 25%나 늘었습니다. 채굴자 수수료는 40% 이상 증가했으며 활성 주소 수는 7.64% 늘었다고 하네요. 특히 2010년 투자자분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벡트와 스타벅스의 합동 프로젝트, 5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트야 가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5개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사칭 대출 사기와 불법 대출 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서 사용된 블록체인 서명 기술 체인사인은 각각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블록체인 내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뢰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비트야 가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블록체인 특구로 알려진 부산광역시와 함께 통합거래소 설립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빗썸코리아는 통합자산 거래소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며 100억 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2021년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물류와 관광, 안전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블록체인 특구 부산광역시와의 통합거래소 말고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비트야 가자! 이번에도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바이낸스 산하 투자 전문 자회사에 진행했던 투자가 아닌 바이낸스가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한국 시장을 축켜 세웠습니다. 이전부터 한국 진출설에 대해 말을 아꼈던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한국을 암호화폐 업계 최고의 시장으로 언급하면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바이낸스는 국내 바이낸스 랩스와 바이낸스 유한 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 행보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의 법정화폐 대응 계획에 원화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야 가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총 1억 2,400만 개의 신규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됐습니다. 작년에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가 새롭게 생성됐는데요. 현재는 약 2,800만 개로 10년간 400배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3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야 가자! 이번 뉴스도 함께 알아보시죠.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테라 블록체인 출시 7개월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권도영 테라 공동 창립자는 한국의 차이, 몽골의 미미페이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의 협업,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테라의 이 같은 매력 포인트가 투자자 여러분을 한껏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다음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자유주제의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개 경쟁을 통해 과제 수행 컨소시엄이 결정되고 선정된 3개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15억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는데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비트야 가자!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국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전문 업체 펀드스트렛이 2020년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10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에 주목하며 반감기 전 5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반감기에 더해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국제사회 지정학적 긴장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비트야 가자! 이어서 더블록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있지만 많은 법안이 제안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안 처리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제도들이 구축되어 더욱 투명하고 탄탄한 암호자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비트야 가자!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믹스마블이 중국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현지 블록체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엔트 블록체인 오픈 얼라이언스로 중소기업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앞서 믹스마블이 출시한 블록애니 게임 하이퍼 스네이크가 알리페이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알리페이에서 쓸 수 있는 쿠폰과 포인트를 하이퍼 스네이크 게임 보상으로 받고 이 보상받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에 곧바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데요. 게임도 즐기고 디지털 자산도 축적하고 그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비트야 가자! 다음은 토큰포스트의 해외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중국 일간 신경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금융국장 허쇠원 국장이 다음 주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은 어떠한 것이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 관리 향상, 금융가치 전달 등 서비스가 실제 경제에 어떤 작용을 미칠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야 가자! 다음은 중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유통업체 소식입니다. 디포는 자회사 디신중 테크놀로지 그룹은 최근 몬순 블록체인이라는 미국 스타트업 지분을 사들이며 블록체인 산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중국의 기업용 블록체인과 새로운 기술로서 블록체인 진흥을 언급하는 시점에 맺어져 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몬순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각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고유한 신원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더 저렴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수많은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야 가자!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처인 FCA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잠재 리스트 파악 및 평가 의무화, 규정 준수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을 게시했는데요. 대표적인 암호자산 서비스 업체인 거래소들의 관리 감독 강화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자산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비트야 가자! 다음은 토큰포스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비트코인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국가들이 달러에 대안을 찾고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야 가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가 지난해 12월 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술 운영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리브라의 기술 로드맵 감독과 코드베이스 개발 지도, 리브라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트야 가자! 이상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실시간 비트코인 시황과 간추린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승 랠리가 계속되길 바라며 지니가 외칩니다. 비트야 가자! 비트야 가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말에도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지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비트의 가자의 지니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